10월 1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트럼프가 악재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 트럼프는 테플론이다. 테플론이라는 것은 프라이팬에 보면 프라이팬에 이 음식을 하게 되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용유 같은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요즘 나온 프라이팬들은 코팅을 잘해서 눌러붙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어지간한 악재가 터져도 주문에 건재하다. 백인 남성들이 콘크리트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만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조사에서 트럼프는 350대 188의 지지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본심 감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이 저항하나 이단하로 생각을 하지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 여론조사나 어떤 대선 후보 토론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들에서는 트럼프가 미세하게 2차 토론에서 이겼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발표된 37대 50인가 하는 여론조사하고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겼다. 그래서 트럼프는 음담패설에서 탈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두 자릿수 또 경합주에서 계속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오하이오 같은 데는 힐러리가 9% 앞선다 이러느냐. 이런 부분은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TV조선에 가끔 출연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이후에 TV조선이 칼럼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의 어떤 이 특집 글로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는 누구를 찍을 건가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숨은 지지자들이 많다. 즉, 대화를 나눌 때 나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즐겨본다 이렇게 해놓고는 집에 가서 혼자 막장 드라마를 보는 대중의 심리하고 같으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유세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류 언론이 전하는 선거 판세와는 온도차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신문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완전 자격 미달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유세장에 가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배운 너들 생각이고 엘리트 당신들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교주나 한마디로 구세주처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아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캐리어를 가져서 성공해온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짜여진 부패 기득권의 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거기로 들어간다. 트럼프는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기존의 미국의 상류층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잡놈의 경지에 내려왔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들과 다르다. 적어도 트럼프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던지고 이 위선적이거나 이중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왔다. 그래서 트럼프가 음담패설을 한 것도 우리가 평소에 트럼프가 말함직한 부분들을 했다. 저 사람 어디 가도 저런 소리 하네. 오히려 트럼프답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트럼프를 가지고 마치 기성정치인처럼 비교를 해서 트럼프가 죽을 거다 하는 부분들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배신의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형편없다라는 이 저주의 트윗을 엄청나게 미국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4시간 오전 9시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이 당 핵심 인사들을 다 아주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자, 공화당 인사들 일부는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고, 라이언은 지지를 철회했고, 그 다음에 부시 일가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존 맥케인도 그랬고, 미트 롬니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한마디로 압도적인 1등을 치고 나갈 때 경선 와중에는 이 크루즈라든지 다른 사람을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안 만들려고 했고, 나중에는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딜을 이 당에 이 강령을 꽂히고 당규를 꽂혀서 끌어내려 했고, 후보가 된 다음에는 또 후보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엄담 패슬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은 힐러리가 아니라 자당의 후보를 향해서 이제 후보를 쫓아내는 방법이 없느냐 고민을 해보다가 죽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지지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벨기로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족쇄가 풀렸다. 잘됐다. 이참에 너들 때문에 내가 내 스타일대로 못하고 공약이나 정책이나 또 각종 토론이나 더 나아가서 대외적 발언을 너들 비위 맞춘다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너들 비위 맞추지 않고 내 갈 길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 라이언의 배신으로 내가 당에 얽혀있던 족쇄가 풀렸다. 오히려 잘됐다. 내 방식으로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 이러더니 급기야 자기가 속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형편없는 정당이라면서 배신의 공화당은 사기꾼 힐러리보다 훨씬 어려운 당이다. 그들은 이기는 법을 모른다. 내가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원 의장 그리고 이 다수의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지금 한 30% 정도가 철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한테 불리할 것인가? 이제 끝났다. 과연 한간의 말대로 그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지 철회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처지를 부각시켜서 오히려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더욱 똘똘 뭉치게 할 거고, 같은 날 실시되는 하원의석 전원, 상원의석 3분의 1, 그리고 다수의 주지사 선거에서 아마 트럼프를 뺀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트럼프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트럼프 방식으로 유세를 해야 트럼프의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파이터를 보고 아웃복싱을 하라고 하면 이 파이터가 아웃복싱을 하게 되면 복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공화당은 후보가 된 이후에 트럼프의 입을 막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힐러리 공격을 차단하고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서 손을 대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로 하여금 여러가지 제약을 가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와주는 대가로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이 도와준다고 잘되고 못되고가 아닙니다. 자, 어제 LA타임즈 조사에 보면요, 힐러리하고 트럼프는 44.4 힐러리, 44% 트럼프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트럼프가 LA타임즈 조사는 다른 조사들보다도 한 2,400~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비교적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항목이 공정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기고 오다가 그저께까지도 2%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0.4% 졌지만은 이 조사 내용으로 보면 누가 이기고 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번에 오바마가 선거에 이길 때 가장 정확하게 맞춘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의 어떤 향배를 누가 이기고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번에 아마 미국의 대선에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망신을 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니는 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숱한 이야기들이 지금 와서 왜 미국의 백인 이 하층, 중산층 주류 사회에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대중의 바닥 정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방송을 처음부터 듣지 않고 간혹 듣는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의 흐름이라는 것은 상류층 인사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렇게 진실을 감춤으로써 거대한 흐름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뚝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저는 미국의 지금 밑바닥 대중들의 도도한 반란과 혁명의 기운은 미국의 상류층이 쳐내온 거대한 이 뚝과 그물을 무너뜨리고 찍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는 여러 군데서 터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역대 미국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트럼프 같은 저런 열렬한 자기의 삶을 걸다시피 한 지지를 받아본 사람은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라면 그 바닥에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흐름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내용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이요, 경제 채널이죠. 거기에서 이 경제 와이드 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민주당원이 많은 펜실바니아에서 어떻게 트럼프 지지가 더 높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개판을 쳐도요, 어떤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주로 제조업 산업에 종사하는 백인 남성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게 펜실바니아다. 펜실바니아주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제조업이 많이 죽은 지역이다. 즉 펜실바니아도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쇠락한 벨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해 철강 생산량 수요가 줄면서 이렇게 이 제조업도 같이 죽어버리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이 철강업에서만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공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철강업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 힐러리는 여기에 반해서 청정산업을 클린 에너지 같은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이 돌연 해고가 되어 실직자로 전락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공유 산업을 다시 갖고 올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펜실바니아 그린 카운티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이런 트럼프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이런 동네가, 미국의 번듯한 뉴욕이나 LA, 뭐 보스턴 같은 이런 도시들, 시카고 같은 데 빼고는 곳곳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왜 미국이 이런 제조업을 뺏기냐, 전부 다 새로 건설하고 도로 가져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최근 음담 패설 녹음 파일 이후로 트럼프에 대한 보이콧을 공개 선언한 이후에 동조 이탈 세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가 반격에 나서니까 트럼프를 갖다가 이탈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미국의 이 지새끼들이 헷갈리게 됐습니다. 머리가 아주 터지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게 어떻게 보면 당선될 것도 같고, 또 트럼프를 반대하고 대부분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번에 선거가 많다 했잖아요. 같은 날 치러지는. 그런데 트럼프 반대했다가 트럼프가 저거 동네에 와서 절마 나 반대하는데 떨어뜨리라, 이렇게 하면 그냥 낙선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폴 라이언도 지금 당선될지 저는 장담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장담컨대요,
폴 라이언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하고 다시 손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플로리다에서 유세장에서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폴 라이언을 성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이 나라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거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나를 선택한 국민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트럼프가 개혁당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던 과거에 팻 뷰캐넌이라고 유명 정치인이 있습니다. 대선 역사상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2차 토론에 대해서 나한테 칭찬을 했다. 여러분도 라이언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그는 나에게 축하한다. 아주 잘했다. 그녀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 사기꾼을 극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니 물러가라고 트럼프 보고 물러가라고 폴 라이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힐러리 측과 큰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밝힐 거다. 항상 밝혀냈다. 아주 사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힐러리가 대통령에 오르면 IS가 나라를 점령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길 원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단화는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사회적으로 이단화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야당에 있었지만은 야당에서 이단화가 되어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보수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도 이단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성 정치판이라는 것은 대중을 현혹시켜서 한마디로 기득권의 이해에 봉사하는 집단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당시에 대한민국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정말로 저들이 주장하는 참되고 정의로운 경제로 공정한 사회로 바뀌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성장이 되고 이 안보가 튼튼하고 나라의 기강이 잡힌 나라가 됐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전부 필요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지 되고 나면 정말로 정치를 지배하는 센 사람들에게 뜯어먹고 그들의 심부름하는 걸로 전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요? 저는 미국 사회에서 완전 이단화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기득권으로서 미국 사회에 힐러리 같은 조지 W. 부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나았는데 개성이 강해서 그랬는지 이단화로서 TV에 나가서 떠드는 한마디로 졸부, 천박한 행동과 여자나 쫄쫄 따라다니는 개망나니, 그래서 트럼프하고 밥을 먹거나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창피하다고 미국 주류 상류 사회들은 트럼프를 조롱을 했고, 이 사람은 더욱더 그 사람들 보라는 듯이 텔레비에 나가서 반또라이집 비슷하게 하면서 미국 사회를 조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마음속에서 미국 사회의 어떤 기성상류층 기득권을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있었는지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단화라고 해서 그것이 대선에 출마할 것까지의 용기나 그런 신념이나 끈기가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저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후보를 쟁취해내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공작과 끌어내리기, 한마디로 자기 집에서 트럼프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짜놓고 샌더스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힐러리 만들려고요. 트럼프가 민주당은 굉장히 충성스러운데 공화당 너네들은 날 못 죽여서 안다라는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면서 해왔는데, 트럼프가 최근에요 이렇게 색깔이 좀 빠져버리면서 이래 된 거는 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심지어 부통령 후보 펜서조차도 공화당의 주류가 꼽은 거죠. 트럼프 너 감시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가 되느니 힐러리가 되는 게 낫다. 왜? 이번 선거 한 번 더 지고 우리는 다음에 이기면 되고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게 공화당 지도부 생각입니다. 폴 라이언 다음번에 지가 대통령 넣으려고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아니까 정면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결정을 했고요. 트럼프의 이런 반격이 2, 3주 더 지속이 되면 상황이 반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지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철회했거나, 그 다음에 더욱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똘똘 더 뭉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 선거일 날 같이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공화당 의원들이 다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을 방해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졌을 경우에 트럼프는 아마 따로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듦으로써 공화당이 깨져버리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따라갈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이 미국이 놓여있는 현실이고요. 여기에는 정당이 아까 펜실바니아 예처럼 중요한 게 아니다. 트럼프는 정당을 초월하는 부분이 백인 주류사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모른 채요. 뭐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의 도도한 흐름을 막기는 트럼프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다소 진보적인 좌파적 시각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마이클 무어, 얼마 전에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그런 다큐 영화를 또 찍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샌더스를 지지를 했는데 샌더스가 들어가고 나니까 힐러리 지지자를 배냈는데, 이 사람이 한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힐러리 지지자들에게는 불행하지만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힐러리 여론조사 지지도가 트럼프를 크게 앞서도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선거는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던지는 열정적인 지지자가 얼마나 많은가이지 뭐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느냐. 자, 힐러리는 트럼프한테 이런 열정에서 뒤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성난 사람들이고 트럼프는 그들의 인간 화염병이다. 그들은 11월 투표소에서 그 화염병을 기성 정치권을 향해 던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힐러리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이유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같은 러스트 벨트의 분노, 즉 쇠락한 공업지대, 여성 대통령의 출연을 반기지 않는 남성의 저항. 아까 남자들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350대 188. 그 다음에 이 신뢰도 없고 인기도 없는 힐러리 본인의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샌더스 지지자들의 기권 가능성. 그리고 병든 기존 정치 시스템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대중의 분노 등이 그거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 제시 벤투라 효과라고 마이클 무어는 이야기했는데요. 1998년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 이 프로레슬러 출신 벤투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프로레슬러가 주민들에게 이 기성정치권을 뒤집어 엎자라면서 혐오감을 이용을 해서 당선된 거죠. 유권자들은 힐러리 대통령 시대의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호기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되면 미국 정치가 리얼리티 쇼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요, 미국의 바닥 정서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 이런 부분이 좌파인 마이클 무어조차도 기성 정치권을 뒤집어 엎는 부분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트럼프가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